안녕하세요. 클레이 가챠 머신의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이 클레이 가챠 머신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클레이튼 기반의 NFT들을 발행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내 정도, 길게 해봐야 1시간 이내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 클레이 가챠 머신을 만들게 된 이유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에 소개된 방식들을 보면 대부분 오픈시 API를 통해서 오픈시에다가 모두 발행을 시킨 뒤에 판매를 하는 방식, 발행을 했다기보다는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방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NFT의 발행인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NFT 민팅 방식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웹사이트에다가 민팅 버튼을 올리고 구매자들이 들어와서 민팅을 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오픈시에서 오픈시 API를 통해서 발행을 먼저 해버리고 나면, 이 마치 마트나 장터에서 물건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사가라 라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레어리티가 낮은 것들을 사가지 않게 되니까 세계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민팅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식 자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NFT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IPFS에 업로드하는 과정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업로드를 하고 발행을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개발적인 지식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개발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개발 지식이 조금 없으신 NFT 발행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필요 없이 IPFS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NFT를 발행하는 과정까지 코딩을 최소화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저의 이제 미디움 계정에 들어오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 전에 한 편이 더 있어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제가 1편부터 시작을 하시면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매뉴얼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랑 메타데이터는 생성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해시립스 아트엔진 같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능을 도입하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NFT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 그런 코어 기능만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점 아셔야 되고요. 다만 이 아트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메타데이터에 이미지 URI가 박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IPFS 업로드를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PFS 업로드랑 민팅 버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프로젝트 사용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민팅을 하셨을 때, 그거를 판매를 하시게 됐을 때 그 민팅 UI를 통해서 구매자가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민팅 가격 중에 0.1 클레이는 수수료로 지불이 됩니다. 다만 이게 100개를 업로드할 당시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시점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한 만큼만 수수료는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준비물을 좀 보시죠. 준비물은 일단 첫 번째가 NFT의 대상 작품, 그러니까 1개에서 1만 개, 10만 개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작품의 개수만큼의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제이슨 파일이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피나타 IPFS, 그러니까 피나타의 IPFS의 API 키와 시크릿 키 2개가 있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이카스 지갑 주소랑 프라이빗 키가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NFT의 대상 작품을 준비하는 거, 이거는 미리 해시립스 아트엔진이나 이 NFT 제너레이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해시립스가 유명한 건 해시립스가 무료이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도 그냥 NFT 아트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고, 돈을 낸 만큼 편하긴 한데 원하시는 대로 취사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해시립스나 제너레이터 등을 쓰시면 메타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스탠다드를 보시면 이름, 네임, 심볼, 디스크립션은 이제 설명이죠. 그리고 이미지. 이 이미지 칸은 처음에는 아마 비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IPFS나 그 웹 저장소에 올렸을 때 이 이미지를 따서 박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워져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는 먼저 트레이 타입에서 속성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value에서 이제 속성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예시를 들면 뭐 헤어 컬러는 레드다, 레어리티가 커먼이다, 아니면 뭐 레어리티가 유니크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은 없는데 오픈C에 보시면 오픈C는 보통 이 속성 값을 6개 정도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좀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피나타 IPFS에 가셔서 API 키와 시크릿 API 키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pinata.cloud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try for free를 누르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런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뜨실 건데요. 뭐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처음에 피나타 IPFS에 접속을 하시고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죠. 자,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스토리지가 용량이 1GB 밖에 되지 않습니다. 1GB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NFT를 만드는데 1만 개를 발행한다 하면 NFT 작품 한 개당 100KB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용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KB도 안 되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NFT를 만들지 않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나 프로페셔널 같은 어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냐타 IPFS가 제공하는 플랜 자체가 매월 20불을 내야 되는 구조이고 한 번에 얼마를 내고 업로드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저장소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저장소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영속성 있게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NFT의 저장소로 사용되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과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버튼을 누르고 API 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API 키가 있죠. 물론 이거 가릴 거니까 키들은. 자, 그래 여기서 뉴 키를 하나 누르십니다. 그리고 어드민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키 네임을 적습니다. 저는 뭐 테스트 NFT라고 적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키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요 정보가 뜨는데요. 요 정보 절대 닫으시지 마시고 X 버튼 절대 누르지 마시고 done 누르지 마시고 카피 어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 값을 메모장을 하나 여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done 클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셨으면 요 API 키와 요 API 시크릿 요 두 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당장은요. 그리고 이 카이카스 지갑 주소 및 프라이빗 키, 요 카이카스 지갑은 뭐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NFT를 클레이튼 기반에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갑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NFT를 발행할 밑준비는 끝난 거고요.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클레이 가챠 머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GitHub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거 보실 건 없고 여기 코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소스를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URI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커맨드 창을 하나 엽니다. cmd 창을 여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고요. 창이 하나 뜨면 여기서 이제 git 클론 그리고 아까 복사하신 URI를 여기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바로 클로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면 여기에 클레이 가챠 머신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파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npm install 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의존 모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현재 이 코어한 코드들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을 어딘가에 중앙 저장소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패키지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걸리고요.
몇 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른 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IDE라는 거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이 IDE는 개발을 조금 해보신 분이면 익숙하실 텐데 뭐 VS 코드, 브라켓, 뭐 아톰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URL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VS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니까 윈도우 중에서 뭐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코딩은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셨으면 VS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코딩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뭐 플러그인 같은 거를 쭉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있는 코드 가져와서 쓰기만 할 거니까 파일에 오픈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픈 폴더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요 클레이 가챠 머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가져와집니다. 여기까지 뜨셨으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제일 먼저 여기 터미널 버튼을 누르시고 뉴 터미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터미널이 뜨는데, 그게 뭐냐면 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여기 지금 PS라고 뜨는 건 이게 파워쉘이라는 윈도우의 기본으로 딸린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라 뭐 다른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를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NFT의 작품들과 메타데이터를 옮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준비해왔는데요. 이미지는 그냥 더미 이미지고요.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0번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각각 한 쌍씩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개의 NFT, 그러니까 12개의 제너러티브 NFT를 내가 발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0번부터 11번까지, 그러니까 12번까지가 아니죠. 12번까지면 13개니까 0번부터 세면, 그러니까 0번부터 11번까지의 이미지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짝도 맞아야 되고 다 연속한 번호로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어야 되고, 이 파일, 이미지 파일은 지금 보시면 JPEG 파일이잖아요. 이 JPEG 파일이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PNG고 어떤 건 JPG고 어떤 건 JPEG고 어떤 건 GIF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실 거면 프로그램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목표는 그냥 NFT를 코딩 없이 쉽게 발행하기니까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메타데이터와 이미지 파일을 쭉 복사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클레이 가챠 머신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십니다. 뭐 폴더명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만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추천드리고요. 이미지스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스 폴더 여기에다가 쭉 다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VS 코드에도 이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컨트롤 K F를 누르면 정리가 싹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네임, 요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니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름 그리고 심볼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제가 솔라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쓸데없는 정보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에 이미지 URL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URL도 필요 없고, 어트리뷰트는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컬렉션 정보, 프로퍼티 정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트레이 타입을 좀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쉼표 하나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입력을 하나 더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hair color 그리고 레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 입력하시고 이 전체 쌍들은 전부 요 중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수정한 전 버전으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 없는 정보는 안 쓸 뿐이고요. 어떤 제이슨 데이터가 허용하는 데이터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뭐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드셔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쉼표는 지워주고 다시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에도 제가 적어 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걸 안 지키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예를 들면 얘가 3번인데 얘가 4번이고 뭐 이런 식 4번 이미지가 빠지고 이러면 정보들이 엇갈려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오류가 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 어떤 시스템에 허용된 범위를 어떻게 잘 뚫고 올라가 버리면 발행될 때 이 데이터들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10,000개짜리를 올린다고 쳤을 때 그러면 수수료가 꽤 나올 텐데 그 수수료를 다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세 번씩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준비의 이제 거의 마지막, 네, 이제 컴피그 파일을 세팅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환경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config.json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number of NFT, 토큰 네임, 토큰 심볼, 뭐 트레저리 어카운트, 프라이빗 키, 피나타 API 키, 피나타 시크릿 API 키, 그리고 이미지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요거를 다 맞게 채워 주셔야 됩니다. number of NFT는 내가 발행할 총량, 그러니까 12개면 12개, 뭐 10,000개면 10,000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뭐 번호가 0부터 11이니까 11로 끝났으니까 11이 아니냐? 아닙니다. 무조건 개수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12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토큰 네임은 우리가 설정한 이름, 뭐 예를 들면 my NFT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토큰 심볼은 뭐 MNT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심볼은 참고로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올려주시는 게 구분하기 좋겠죠. 뭐 클레이트 스코프나 이런 데서 구분하기 좋으실 거고, 자, 트레저리 어카운트는 내가 발행할 주소, 구매자가 구매를 했을 때 돈이 들어올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소로 잘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카이카스에 들어오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테스트 계정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 계정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계정이 되겠죠. 이 본인 계정의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가 또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키도 클레이튼에서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을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 지갑키 관리가 있고, 여기서 지갑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개인 키가 뜹니다. 요거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넣은 거고, 요거는 절대로 남과 공유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피냐타 API 키도 아까 저장을 해뒀죠, 메모장에. 그거를 API 키를 넣어 주시고요. 시크릿 키도 절대 공개를 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익스텐션은 뭐냐면 내가 업로드할 파일들의 이미지 파일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JPEG 파일이죠. .jpeg 파일이기 때문에 JPEG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env라는 이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왜 환경 변수 파일이 두 개냐? 이 config 파일은 IPFS에 업로드를 할 때, 그리고 IPFS 업로드를 하면서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업로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팅 파일이고, 이 .env는 뭐냐면 민팅 UI, 그러니까 민팅 버튼을 만들 때 필요한 환경 파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격이 들어가죠. 자, 제일 위에 부분에는 NFT의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가격은 무조건 0.1 클레이 이상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100원이나 200원에 NFT를 판매할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나중에 보면. 하지만 어쨌든 0.1 클레이가 무조건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0.1 클레이 이상 입력을 하시고, 0.1 클레이가 안 되면 에러가 납니다. 넘버 오브 NFT는 총 발행할 개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12개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또 지갑 주소 아까 입력한 부분 있죠. 요거를 가져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프라이빗 키도 똑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브 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NFT를 발행한다 그러면 먼저 홍보를 하고 NFT 저희 5일 뒤에 발행이 됩니다 라고 하고 웹사이트에 민팅 버튼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 민팅 버튼이 디저블이 돼 있죠. 그러니까 클릭이 안 되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이 날짜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2월 25일이다 그러면 25, 2022,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GMT는 이제 유럽 시간이죠. 요거는
뭐 GMT 시간으로 계산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파일 익스텐션 똑같이 있죠. 파일 익스텐션은 JPEG가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ENV 같은 경우에는 웹에다가 사이트를 올릴 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오밥이나 아니면 메인넷 이 둘 중에 하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바오밥으로 먼저 해보지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NFT를 업로드하고 발행 준비하는 것까지 해보죠. 자, 이제 드디어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앞선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틀리게 나오면 돈이 날아가니까 네, 일단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메타데이터 잘 작성이 됐는지, 파일명이 순서대로 잘 명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환경 변수와 컴피그 파일이 잘 세팅이 됐는지 두세 번씩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미지와 메타데이터의 IPFS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요 CLI 창, 그러니까 커맨드 창은 잘 여셨죠. 이 커맨드 창에서 node 가차 cli.mjs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명 이미지스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시고요. 바오밥넷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i를 붙일지 안 붙일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자기 이미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URL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먼저 IPFS에 업로드가 돼 있다는 뜻이겠죠. IPFS에 업로드를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이미지 URL이 이미 있으니까 메타데이터만 업로드를 하면 돼서 마이너스 i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여기에 URL이 없으신 분들만 여기에 마이너스 i라는 표시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 종종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의존성 모듈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npm 업데이트나 npm 인스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insufficient fund of the sender for value라고 메시지가 뜨죠. 이건 뭐냐면 지금 제 지갑에 클레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클레이가 없죠. 이래서 업로드가 안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테스트넷 클레이가 필요한가요? 입력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카이카스의 계정 정보에 지갑키 관리로 들어가셔서 지갑키 내보내기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네, 여기에 프라이빗 키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에 run faucet 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오클레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뭐 테스트넷 용이니까요. 진짜 클레이는 아니니까 뭐 너무 설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똑같이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요. 업로드가 되고, 이미지가 업로드 한 다음에는 그 주소를 가져와서 제이슨에다가 업로드를 시킨 뒤 다시 이거를 IPFS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자,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만 개다라고 하면 지금 개당 한 5초 정도 걸리나요? 그럼 5만 초 정도 걸리죠. 그러면 1시간에 3600초니까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요거는 어떤 노드의 속도 차이기 때문에 낮에 하면 느리고 뭐 새벽에 하면 좀 빠르고 이러니까 그거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딱 한 번 겪는 과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0부터 9번, 그러니까 딱 10개가 업로드가 되면 요거를 이번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 번에 10개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올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스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번호가 조금 잘못됐네요. 요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2개가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업로드가 됐다는 거는 민팅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발행 직전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 메타데이터의 URI가 들어간 거죠. 이 메타데이터의 URI가 들어갔으면 그걸 가지고 민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 NFT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발행되기 직전까지만 만들어서 구매자에게 제공을 하고 구매자가 민트를 해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이 업로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민트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민트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업로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류가 나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요 캐시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 .캐시 폴더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정리, 컨트롤 K F를 누르시면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먼저 내 주소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가차머신의 아이디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 고유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아이템스 밑에 업로드가 된 사항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거는 여기 온체인이 first로 돼 있죠. 이 온체인이 first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true로 바꾸냐. node 가차 CLI.mjs 그 다음에 verify 마이너스 네트워크 바오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쭉 온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들어와서 컨트롤 KF로 정리를 하면 온체인이 전부 true로 바뀌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각각의 메타데이터가 가지는 URI를 업로드된 URI와 비교를 해서 똑같으면 true 값을 던져줍니다. 그 얘기는 업로드가 이 정상적인 URI를 가지고 잘 되었다 라는 뜻이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토큰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업로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env 파일을 한 번 더 보시고요. 바오밥넷, 그러니까 업로드한 네트워크랑 똑같은지 확인을 하신 뒤 메인넷에다가 업로드를 했으면 메인넷이라고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npm start라고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로컬 호스트 그리고 포트 번호는 3000으로 웹서버가 가동이 되고 계정은 요 계정에서 그냥 민팅을 받아보는 걸로 하시죠. 자, 이렇게 로컬 이제 개발 서버가 들어와지면 여기서 먼저 카이카스에다가 서비스 연결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는 그냥 연결해 주신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뭐냐면 본인이 구매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구매자가 되는 거고, 자, 구매자로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총 12개 잘 뜨고 아직 민팅된 거 없고 민팅 가격은 0.2 클레이다 되어 있고, 민트를 하나 할 거냐 3개 할 거냐 5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일단 처음에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면 카이카스 계정에서 0.2 클레이 맞느냐, 구매를 할 거냐 보게 되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발행이 된 겁니다. 뭐 일단 지금 여기에 뜨는 건 없지만 어쨌든 전체 시스템에서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니까 하나가 발행이 됐네 라는 걸 발행 후에 무조건 가져오게 돼 있고요. 3개를 한번 민팅 해볼까요? 네,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요거를 메인넷에서 진행을 하고 오픈C에서도 잘 확인이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로컬 서버가 닫히게 되고요. 여기서 이번엔 요 env 파일을 메인넷으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서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주는데 여기서 바오밥넷이 아니라 메인넷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네,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New Collection is successfully made 라고 하는 거는 NFT를 민팅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생성이 됐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가 끝났으니까 그럼 또 베리파이를 한번 해봐야겠죠. 잘 업로드가 됐는지, 메인넷에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해줘 라고 입력을 하시면 쭉쭉쭉쭉쭉쭉쭉 업로드가 잘 됐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잘 됐으니까 env 파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npm start. 두 번째 켤 때는 조금 빠르네요. 이게 첫 번째 딱 켤 때는 조금 느립니다.
자,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 민트, 이거 생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팔 것도 아니고. 자, 민트가 잘 됐죠? 그 다음에 3개 민트 0.6 잘 됐죠? 이번엔 5개 민트. 클레이가 있나?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총 9개의 민트를 제가 받아왔는데, 그럼 요게 제대로 오픈시에서도 나오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NFT라고 발행을 했는데 오픈시에서는 안 먹히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픈시 접속을 하셔서 쇼몰 옵션을 하시면 월렛에 카이카스로 접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시 신뢰하고 있어. 들어오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 걸 누르고 프로파일에 들어가시면 컬렉션이 9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NFT를 메인넷에서도 민팅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판매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디스크립션 잘 들어갔죠? 프로퍼티도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민터, 그러니까 발행인은 여기서 본인의 이미지를 넣고 이제 IPFS 업로드까지 다 끝내고 이제 업로드하고 베리파이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ENV 파일 제대로 세팅을 하시고 npm 스타트에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 여기 보시면 sr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mint.jsx 파일이 있습니다. 다른 파일들은 전부 그냥 create react 앱이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리액트 앱을 만든 거, 그냥 빈 껍데기랑 똑같고요. 그냥 뭐 번들 파일이랑 똑같고 제가 수정한 건 mint.jsx 하나입니다. 요거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요 JSX 파일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파일 하나만 그냥 띡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절대로 안 먹힙니다. 리액트 앱을 만드셔야지. 이 웹사이트, 리액트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웹사이트 개발자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mint.jsx 파일만 가져가시고 요 프로젝트를 아예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웹사이트를 이상해서 그냥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엔진엑스 같은 이제 웹서버에 올리신 다음에 호스팅을 하시면 민팅 웹사이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 블록체인 부분,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 민팅 부분까지는 만들어 드렸으니까 본인의 웹사이트 예쁘게 잘 만드셔가지고 아름답게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 디스코드 만들었으니까 디스코드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